안녕하세요. 서비스 고객 접점에서 계시는 모든 분들. 네, 저는 CS 강사 김아경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제품과 전문적인 사후 관리,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님께 이상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전투에 나가도 100번 승리한다 라는 말인데요. 오늘 첫 시간은 고객과 우리 무기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 응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비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서비스를 땡땡땡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하게 된다면 어떻게 빈칸을 채우실 건가요?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는 라틴어 세르브스라는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신화를 의미하는 단어였고요. 여기서 출발한 영어의 서비스는 사람에게 시중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는 신화처럼 고객에게 시중드는 것, 고객을 왕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요? 현대적인 의미로는 조금 부족하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의 다양한 의미를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비스의 의미 첫 번째. 이 화장품 사면 서비스 없나요? 라고 고객님이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바로 공짜, 덤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짜장면을 세네 그릇 정도 먹으면 뭘 주나요? 네, 맞아요. 군만두죠. 이때 이 군만두가 바로 공짜, 덤이라는 의미의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는 서비스가 만점이네요 라고 했을 때 고객님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바로 친절한 느낌, 기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줬던 짜장면이 아무리 맛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곳이 불친절해서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식당을 찾으실 건가요? 아니죠. 좋은 식당은 맛과 그리고 뭐죠? 친절이 함께 있어야 할 텐데요. 우리 기업이 좋은 식당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직원의 전문성과 함께 추가로 친절한 느낌으로 고객에게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가전제품의 서비스는 땡땡이 최고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AS, 애프터 서비스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AS에 대한 신뢰가 곧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중요한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이 제품을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 주시잖아요. 네, 이때 우리는 고객님께 어떤 태도로 다가가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달려와서 치료를 해주죠. 네, 의사가 치료를 해주죠.
이때 의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냥 아파서 치료만 해주는 게 다일까요? 아니면 주사를 놔주면 될까요? 아니면 주사와 플러스 설명, 그리고 거기다가 더 플러스 환자에 대한 위로를 함께 해주면 좋을까요? 바로 네, 맞아요. 후자가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제품에 문제, 즉 우리 제품에 병이 발생했을 때 고객님에게 단순히 AS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과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고객님, AS 완료하였습니다. AS 대안 거 설명해 주었죠. 갑자기 이것이 안 돼요? 불편하셨겠어요? 라고 하면서 친절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잘 사용이 안 되었던 이유는 하면서 추가 덤으로 그 설명까지 해준다면요,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되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숨어 있죠. 네,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로써 우리는 고객의 신뢰와 감사를 얻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여러분은 누굴 위해 서비스를 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오늘 서비스의 선순환 고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객 만족 선순환이란 우리가 행하는 작은 정성들이 모여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고객 감동들이 모여서 다시 신뢰와 감사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고객을 만족을 시킨다면 고객은 우리 기업에 엄청 만족을 하면서 우리 회사로 찾아와 주겠죠. 이는 회사의 발전이 됩니다. 회사가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우리의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우리의 이미지가 점점점 좋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기업은 발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요, 회사가 우리에게 보너스를 준다던가 승진을 시켜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의 발전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감동들이 모여 회사와 나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무한 선순환 고리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린 저녁 날, 한 가구점에 나이든 노파가 비를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산이 없어 비를 좀 맞았는데요, 매장을 구경하며 조금 쉬어가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점원은 거절했습니다. 노파는 다시 비가 오는 거리를 걸었죠. 그리고 다시 한 가구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말을 했죠. 내가 조금 쉬었다 가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그 가구점 역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말단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원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영업이 종료되는 시간이었지만 노파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심지어 젖은 머리를 닦을 수건과 함께 따뜻한 차도 내주었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따뜻한 맞이를 해주었던 그 말단 사원 앞으로 엄청난 대량 주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재미있나요? 우리의 작은 노력과 정성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기업이 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강철한 카네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철 카네기가 다음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기업의 모든 가구를 이 가구점에서 주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 만족은 단순히 기업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지치거나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고객 만족 성순환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행하는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서비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본 바탕이 되는 마음가짐일 텐데요. 이것을 우리는 서비스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서비스 마인드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인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의 태도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비스 마인드를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 서비스의 기본 의미는요,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곧 고객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하고 고객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고객을 위한 또 마음가짐일 테지요. 이 서비스 마인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개그맨 강호동 씨는요, 아주 건장하고 아주 큰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육도 많고요. 몸도 엄청 크죠. 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조금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보면 의외로 이런 꼬마 친구들, 우리 꼬마 아가씨들이 강호동 씨를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출연하는 어린이는요, 방송 중에 강호동 씨 볼에 뽀뽀를 하거나 이렇게 손으로 찔러 보거나 강호동 씨의 머리를 쓰다듬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이 강호동 씨가 눈높이 서비스라는 것을 활용하여 심리적인 거리를 좁혔기 때문입니다. 눈높이 서비스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서비스 마인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높이 서비스에는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눈높이. 그리고 언어적인 눈높이와 마음의 눈높이 등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눈높이는 말 그대로 강호동 씨가 아이들을 인터뷰할 때 이렇게 자세를 낮추었듯 고객님께서 앉아있는 고객님에게 사인을 요청하거나 어떤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자세를 낮추어 고객을 배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물리적 눈높이는 바로 눈 높이, 자세의 높이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서비스 마인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여러분의 태도로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언어적인 눈높이는요, 목소리 톤 또는 단어의 사용인데요. 예를 들어 길을 가고 있거나 저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십니다. 아이고 아가씨, 여기에 ATM 죄송해요. 돈을 뽑을 수 있는 은행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주죠. 네 할머니, 이 문을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요, 오른쪽에 스타벅스가 있고요, 길 따라 우회전을 하면요, 여기에 커피빈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 CU가 있고요, 거기 안에 ATM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당히 친절하게 말씀해 주었죠. 하지만 이 할머님께서 이것을 잘 알아들으셨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네 할머니, 문을 나서서요 쭉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초록색 간판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그려져 있는 초록색 간판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쭉 가셨다가 오른쪽 가시면요, 다시 보라색 간판이 있어요. 그 맞은편에 편의점 하나 있는데요, 거기 안에 돈 뽑는 기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목소리 톤도 중요하고요. 목소리의 톤과 그리고 그 상대방 고객에 맞는 단어 선택이 바로 언어적 눈높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의 눈높이입니다. 마음의 눈높이는요, 고객을 기다려주는 마음과 태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의사결정을 망설이고 있거나 잘 모를 때 답답하다는 듯 또는 시계를 보거나 다리를 떠는 듯한 행동들로 조급함을 두시는 것보다 고객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라고 공감의 말을 해줌으로써 고객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고객 우선의 태도. 고객 상황을 이해하고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고객 우선의 태도는 첫째, 항상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고객의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과의 대화 중에 약간 오해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고객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는데요? 라고 차가운 태도, 냉담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고객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합니다. 또한 딱딱한 로봇과 같은 경우는 고객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가 없겠죠.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따뜻함, 그것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고객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태도는 고객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아마 많은 서비스 분야 또는 기업에서도 이 사람을 대신해 로봇이 서비스를 대신하고요,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절대 로봇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고객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친절해지는 그날까지 CS 강사 김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